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마인드 훈련 꽤 오래 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해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죠? 그 순간 손이 클락션을 향해 갑니다. 빵! 하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눌렀네. 마인드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 순간만 되면 나는 또 그러는 걸까? 이 영상은 제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마인드 훈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훈련하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또다시 가다듬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마인드 훈련을 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찾아낸 살아있는 방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인드 훈련을 해보신 분들, 혹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께 물어볼게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야지를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도 했고 다짐도 했죠.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딱 오면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 내가 또 그랬네라는 인식이 옵니다. 이게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인드 훈련의 현실, 알면서도 반응한다. 마인드 훈련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죠. 훈련을 충분히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근데 현실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는 아주 빠른 반응 시스템이 있죠. 위협이 감지되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응이 나옵니다. 이걸 오랫동안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발달시켜 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뭔가가 갑자기 끼어들면 뇌는 위험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몸이 먼저 반응하죠. 생각이 따라오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훈련을 아무리 잘해도 그 첫 반응을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첫 반응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 첫 반응 자체도 점점 약해지고 느려집니다. 제 이야기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운전할 때 클락션을 울리던 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 위험하게 달리는 차, 신호를 무시하는 차. 이런 상황에서 저는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마인드 훈련을 하면서 이런 다짐을 했죠. 절대로 클락션을 울리지 말아야지. 그 다짐을 한 뒤로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특히 갑작스럽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손이 클락션을 향해 갑니다. 특히 가족을 태우고 있을 때요. 빵 하고 울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했네. 마인드 훈련하는 사람이 이것도 못 참냐? 자기계발 유튜버라는 사람이 이것도 못 참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자책이 또 하나의 부정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클락션을 울린 것도 부정적 반응이고, 그걸 자책하는 것도 부정적 반응입니다. 이걸 끊어야 했어요. 운전의 해결책, 상황 자체를 설계한다. 저는 그래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클락션을 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겁니다. 최대한 미리 이동한다.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두고 이동하면 천천히 갈 수 있었어요. 교통법규를 최대한 지키면서 차선도 여유 있게 바꾸면서 끼어드는 차가 있어도 여유 있게 양보하면서 급하지 않으면 끼어드는 차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차 급한가 보다. 그래, 먼저 가.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급한 상황에서 끼어드는 차를 만나면 야, 나도 급한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황을 내가 미리 설계하는 거죠. 반응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훈련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훈련이 필요 없는 상황을 설계하면 됩니다. 여전히 클락션을 울릴 때 자책 대신 가다듬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동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클락션을 울릴 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가다듬죠. 아, 또 반응했네. 괜찮아. 다시. 이게 전부입니다. 자책을 길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에너지를 오래 가져가게 합니다. 클락션을 울린 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5분, 10분 자책하면 그 5분, 10분이 다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아, 했네. 다시. 이게 더 빠른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클락션을 울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마음먹기 전과 비교하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완벽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더 나아지는 게 목표입니다. 코스트코. 사람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코스트코. 가보신 분 아시죠? 주말 코스트코는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카트가 엉켜 있고 사람들이 좁은 통로에 가득하고 앞사람이 갑자기 딱 멈춰섭니다. 뒷사람 생각은 전혀 없이 저도 처음엔 이 상황에서 자주 짜증이 올라옵니다. 아,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거기서 왜 카트를 저렇게 세워놔? 뒤에 사람 있는 거 안 보여? 이런 생각들이 아주 자주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쌓이면 코스트코를 나올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쇼핑을 하러 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걸 바꿨어야 했습니다. 코스트코 해결책 1. 입장 전 마음 세팅.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코스트코에 들어가기 직전 입장하자마자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여기서 나의 평정심 훈련을 시작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해석할 것은 평정이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코스트코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제 마음은 쇼핑하러 왔어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들어가면 기대가 생기죠. 쇼핑을 평화롭게 잘 해야지. 그 기대가 방해를 받으면 짜증이 나요. 근데 마음을 바꾸면 달라요. 나는 오늘 여기서 훈련하러 왔어. 그러면 앞에서 갑자기 서 있는 사람이 방해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훈련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 좋아. 지금 평정심 유지해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러 온 게 아니라 불편한 상황을 훈련하러 왔다. 이 차이가 코스트코를 나왔을 때 완전히 다른 기분을 만듭니다. 오늘도 코스트코를 다녀왔다. 실은 이 대본을 쓰고 있는 오늘 코스트코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주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론이 아니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무탈한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그래도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빈도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도 더 빨리 내려앉아요. 이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코스트코 해결책 두 번째, 비밀 프로젝트. 사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지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지금 구상 중이고 실제로 세상에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두 번째 방법은 나이가 어려도 많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최선은 내려놓음.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인드.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운전할 때는 상황을 미리 설계한다. 코스트코에서는 입장 전에 마음을 세팅한다. 근데 사실 가장 높은 수준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균형을 잡아서 오늘의 평온을 당연히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뭔가를 특별히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평온해야 돼.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평온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그 완전한 수준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가까워지고 어떤 날은 멀어집니다. 이 수준은 마인드 훈련을 깊이 그리고 오래 한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인드 훈련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상황 설계입니다. 아직 반응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어렵다면 그 반응이 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설계하세요. 운전할 때 미리 이동하기, 코스트코 덜 붐비는 시간에 가기, 불편한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죠. 아직 훈련 중인 나를 위한 현실적인 배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레임 전환입니다. 불편한 상황이 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바꾸세요. 나는 오늘 여기서 훈련한다. 이 상황이 나의 평정심을 키우는 도구다.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빠른 회복입니다. 그래도 반응이 나왔어요.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자책을 오래 하지 마세요. 아, 또 했네. 괜찮아. 다시. 이게 전부입니다. 짧게 인정하고 빠르게 다시 가다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반복되면서 점점 내려놓음의 수준에 가까워질 겁니다. 왜 이 훈련이 중요한가? 그냥 화나면 화내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해야 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다 화냈을 때 그 후 몇 분 동안 기분이 어때요? 코스트코에서 짜증이 올라왔을 때 그 쇼핑이 즐거웠나요? 부정적 반응은 상대방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머물러 있어요. 클락션을 빵 하고 울렸어요. 그 차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내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리죠. 내 기분은 아직도 안 좋습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부정적 반응을 줄이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하루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전히 클락션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먹기 전과 비교하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완벽해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나아지는 게 목표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평온한 오늘의 내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짐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훈련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완벽한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은 오늘을 그냥 살면 됩니다. 클락션 울렸으면 했네. 다시. 짜증이 올라왔으면 올라왔네. 다시. 이게 훈련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첫째, 내가 자주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 어디인지를 찾아보세요. 운전할 때인가요? 아니면 사람 많은 곳인가요? 특정 사람을 만날 때인가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소리내어 해보세요. 나는 오늘 여기서 나의 평정심을 훈련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해석할 것은 평정이다. 이 말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셋째, 반응이 나왔을 때 자책 대신 이 말을 해보세요. 했네. 괜찮아. 다시. 길게 자책하지 마세요. 빠르게 회복하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 훈련을 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상황 설계. 반응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만드세요. 미리 이동하기, 덜 붐비는 시간 선택하기. 세 번째는 프레임 전환. 불편한 상황에 들어가기 전 오늘 나는 여기서 훈련한다고 선언하세요. 네 번째는 반응이 나왔으면 빠르게 회복하세요. 자책보다 다시가 더 강합니다. 다섯 번째는 최고의 수준은 내려놓음입니다. 균형 잡힌 상태에서 평온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 이건 깊은 훈련을 통해 점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완벽하게 마인드 훈련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클락션을 울리고 여전히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럼에도 다시 가다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이니까요. 훈련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훈련입니다. 오늘 클락션을 울렸어요? 괜찮아요. 다시. 오늘 코스트코에서 짜증이 올라오셨나요? 괜찮아요. 다시.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다시를 반복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쌓이면 어느 날 코스트코를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지나갔네. 그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꾸준히 나아가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